2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려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박수현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국회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첩을 어쩌면 이렇게 깨알같이 접어서 다니십니까? 사법개혁을 깜짝이야. 물어보신다고 해서 어제 제가 사법개혁에 와. 관한 메모를 해놓은 제 수첩을 증거로 보이려고. 혹시 이거 좀 시청자들께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박수현 대변인 수석 대변인의 수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알같이 접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시민들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글씨 잘 씁니까? 글씨가요. 저는 아니 이게 이제 빠르게 쓰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봐도 또박또박 그 정서를 하십니까? 제가 그 청와대 대변인도 1년 했고 네. 또 소통 수석도 1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인 10번째 아닙니까 거의. 예, 그래서 이 수첩을 잘 쓰는 것 이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수첩에 잘 기록을 하는 것은 사실을 잘 정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수첩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네. 굉장히 정제된 느낌이고 반듯해지십니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수첩을 정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제가 그 대변인 된 지 3일 만에 막 회의에서 대통령님 말씀을 막 받아 적고 있는데 수첩이 갑자기 빨개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썼는데 뭐지? 그래 보니까 이 세상에. 볼펜에 3일 만에 여기가 터져가지고 어머.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청와대 대변인 누구- 아무나 못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이제 적고 네. 상황을 기록하고 하는 것.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라고 하는 게요. 어떤 아주 단편적인 사료, 뭐 발굴된 유물 하나를 통해서 거기에 역사가의 사관에 바탕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시대의 모습 전체를 그려내는 그렇습니다. 작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도 하나의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지금 그 앵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실 네. 민주당 내의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법개혁의 모습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에서 출발해야지 추측에서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하나의 보탬이나 뺨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네. 취지에서 제가 수첩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뭐 기자들이야 너무 당연한데 요새는 사실을 얘기해도 욕먹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수첩에서 시작해서 오늘 앵커께서 말씀하실 주제로 탁 전환하는 기술도 뛰어나죠. 방송인이십니다. 진행 본능이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 뭐 법원장 회의를 열고 예. 법원에서 어마어마하게 국회에 대한 비판 성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 소원 그리고 법 왜곡죄 그리고 뭐 의외로 대법관 또 증언 증언 문제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슈를 삼지 않던데요. 언론이 정리하기를 무려 285분간 회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사법 후진국의 길목에 섰다. 우리는 검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희대 코트에서 이렇게까지 격앙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저희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우선 현재의 사법제도 그리고 법관들의 태도 또 법관들이 지나온 과거의 법원의 역사 네. 이런 것이 그렇게 격앙할 만큼 본인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말씀하시면 설사 그 개혁이 과하다 하더라도 저희는 개혁의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선 가져야죠.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개혁을 할 것인지를 자기들 측면에서 과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차분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설사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이 법은 출발해놓고 또 실행을 하다가 부작용이 있고 그들이 주장대로 잘못된 점이 나타나면 또 개정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네. 개정조차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법원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법원은 좀 국민 앞에 겸손하는 한 성찰적 자세를 보이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차분하게 지금까지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 걸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법원은 좀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면 냉정하게 현재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네. 자,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게 벌써 수차례 반복되는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총을 열어서 다시 바꾸는 네. 네, 이런 방식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법사위는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지 왜 수정안을 통과시키냐 이렇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용민 간사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이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30분 만에 수정안을 또 만들어서 올린 이런 상황인데요. 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우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시대적 과제 위에 있지 않아요? 네.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한다, 수반한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에 이 모든 현재의 상황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법사위는 가장 그 원론적인 어떤 수준의 그런 네. 의결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결정할 때 누구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이런 통상적이고 당연한 절차가 존중이 돼야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도부의 그런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의견들이 서로 대립보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위헌이 우려된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아.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의견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 공약수를 수렴하고 결정할 것인가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정무적 판단과 결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지도부가 의원총회 마지막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네. 그것은 법사위를 패싱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과정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고 법사위 위원님들이 뭐 반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법사위는 당연히 그런 의견을 얘기해야죠.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국민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당은 법사위가 그렇게 왔는데 이러이러한 지점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 또 이해 당사자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네.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같은 과정이 되풀이 반복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아. 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요. 예. 근데 태계의 경우에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그 상임위 내부에서 논의하면 원내 지도부에서 통상 조율 조정을 하고 그거를 당 지도부에서 다시 또 수기한 후에 의총을 열어서 합의하고 결론을 내는 방식의 민주당이 일하는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느라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예,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분출되고 있는 거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예. 되고 예. 예를 들어서 법사위 의견을 무시하고 지도부가 결정했다 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도 당연히 예. 지금은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법사위원님들도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시민사회에서 애매하고 모호하다라고 했던 1호 3호 네. 이 두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네. 이 어떤 사건으로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헌 논란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예. 그러나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위헌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사위 원안은 네.
뭐 민사, 형사, 행정 예. 이런 내용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예.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연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곳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을 네. 형사 사건으로만 한정을 해보자. 뭐 그거를 지도부가 결단으로 또 당정 조율을 또 통해서 예. 그렇게 정리한 것이죠. 예. 당론으로 정해서 표결 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 누구도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절대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국민들도 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자기 네. 의견과 다르면. 예,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통상 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다양한 입장들을 가지고 의원들을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것은 저도 그 의견을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것이 당론이라는 측면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사 결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해주면 그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의원들의 대응 방법이나 설명이 좀 간편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당론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공치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의 공식 기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 원래 있던 모임이었던 이성윤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았던 모임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 그 굉장히 격상된 기구죠. 당의 공식 기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공소 취소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이 모임은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반청 모임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수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이 모임 활동은 계속된다.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공소취 잘못된 검찰의 조작 기소, 심지어는 공작 기소라고 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검찰의 역사, 이것을 내란 청산하듯이 우리는 이것도 청산을 해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거든요. 과거가 청산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본들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식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건에 관한 예를 들면 대장동이나 뭐 위례신도시나 네. 그런 것만 할 수는 북한동.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사건이 그 공취모가 그 앞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로부터 당한 그 사례가 워낙 상징적이고 많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이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그 수많은 국민의 피해 사건을 상징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잘못된 조작 기소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공취모의 가입 여부 탈퇴 여부를 떠나서 네. 매우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공취모의 취지와 이런 네. 것들을 다 받아 안아서 어제 만든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질문하시는데 뉘앙스가 네. 당의 공식 기구로 만들어 버렸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제가 느끼는 것은 공취모의 활동을 네. 확 이렇게 휘어잡고 견제하기 위해서 예. 개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당에서 특별 조치를 한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속셈이 있으셨죠?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미 이 2월 6일 최고위원회 공취모가 생기기 이전 아닙니까? 네. 2월 6일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미 이것을 정확하게 밝혔어요. 제가 그래서 이 수첩에 네. 네모칸에 이렇게 적어 갖고 왔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은 검찰이 조작 기소 이 문제는 내란과 함께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네.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작 기소란 이는 모든 검찰이 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더 네. 나아가서는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2월 6일날 공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언제 그럼 하게 됩니까?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필버 정국이 끝나면 바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문제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필버가 쭉 진행이 되는 이 기간 중에는 아마 그 위원을 구성을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필버가 끝나게 되면 예. 이제 국정조사이니만큼 또 야당과의 뭐 협상이나 협상이 뭐 이런 필요하죠.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응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야당과 이제 협상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당내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자료도 모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조작 기소 대응 TF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이제 네. 경기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위원장을 예, 맡았고 예. 그 뒤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어받은 거죠. 예. 거기에서 있었던 성과 같은 것들도 받아서 정리도 하고 네. 또 공취모는 그런 어떤 공소취소를 걸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 또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자료도 받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우선 첫째 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네. 당내 활동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과와 자료들을 또 모아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선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야당과의 어떤 국정조사나 이런 데 들어갈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겠죠. 네. 자, 48분이라서 행정통합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황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전 충남 의원님께서도 충남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그 깃발을 들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겠다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정하고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일단 광주 전남은 통과가 됐고요. 예, 2월 임시국회가 이제 3월 3일까지 네.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까지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 특별법이 보류된 것을 가지고 아마 격앙된 규탄 성명을 낸 것이 아니고 네. 완전히 톤다운을 시켜서 통합의 길로 국민의힘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촉구한다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그 대구 경북 특별법에 대해서는 당내 무슨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 충남은 명시적 반대가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의 명시적 반대가 있고요. 네. 오늘 대전시장은 또 뭐 성명을 발표하는지 뭐 그런 예. 일정도 있는 것 같고 뭐 찬성한다 할 리는 없고 반대한다는 예, 것을 예상을 그렇겠죠. 다시 되는데 시도지사의 명시적 반대가 있고 또 시도의회가 사실은 이것을 찬성하는 의결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네. 다시 반대 재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체장과 의회의 명시적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예. 대전 충남은 현재로서는 촉구를 하지만 네.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구 경북은 예. 대전 충남처럼 명시적 반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단체장은 또 해달라고 찬성도 하시는 네, 분도 네.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도 기사 다 보셔서 네. 아시겠습니다만 막 싸움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또 반대하시는 분은 예.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그렇죠. 밝히고 있죠.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민주당 의원들 각 전화하고 방방이 다니시면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와, 제 수석 대변인도 모르는 일을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역시 아닙니다. 취재력이 뛰어납니다. 방방이 다니신다고. 예, 그래서 대구 경북은 네. 아마 오늘 국민의힘에서 찬반 투표를 하듯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3월 3일까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하면 되니까 네. 뭐 그 문제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투표 결과를? 저는 대구 경북은 통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한 60% 이상 이렇게 60% 이상 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이 이렇게 잠시 후면 드러날 일을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여기서 약속을 아유, 이렇게 하니 아닙니다. 하여튼 틀려도 할 수 없지만 예. 분위기는 열려 있다는 걸 열려 강조하는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파에서 시너지를 내는 게 훨씬 이익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한 해 5조씩 무려 4년간 20조의 예산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단체장 후보로 늘 선거 때만 되면 언론에 늘 네. 거론이 되는 사람이라 저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도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이 특별시가 생기게 되면 어떠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어떠한 특례가 조항이 되는가를 보면 그래도 단체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게 네. 되잖아요. 그럴 때 예. 굉장히 설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지원을 가지고 이 특례를 가지고 내가 단체장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이 이번에 통과가 안 돼서 못 한다면 네. 대구 경북 되고 광주 전남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광주 전남이 됐지만 예. 그러면 그 막대한 재정의 지원과 그 특례의 기회가 네. 대전 충남은 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지역을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를 뺏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뒤처질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지역이. 그러면 그 자리 제자리 걸음만 하면 괜찮은데 예. 모르겠는데 괜찮지는 않죠. 예. 근데 이건 제자리 걸음이나 퇴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퇴보. 다른 예. 지역은 앞서서 달려나가는데 네. 제자리 걸으면 상대적 퇴보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 지원과 특례를 가지고 많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할 텐데 그러면 대전 충남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요?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으로 갈 기회를 수밖에 찾아 없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기회 박탈일 뿐만이 아니라 예. 대전 충남의 현재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역차별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또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해 5조씩 주는데 여기는 못 받게 되니까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 아 서울에? 예. 지역구가 서울이시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제 돈을 받는 지역과 통합하면 돈을 주고 통합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이 자체가 역차별적이다라는 그러면 주장은-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장의 출마의 유력 후보로 그게 네. 거론이 되시던데 그럼 나경원 의원께서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 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가까이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던 지방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책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지방 분산이나 혁신 도시라고 하는 그리고 세종시 행정 수도로 상징되는 이러한 그렇습니다. 조치들을 획기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계를 다소 늦춘 그런 그 성과도 거두었지만 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의 재집중화, 초과밀화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도권과 함께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책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미래 전략이고 현재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네. 그런데 정치를 나경원 의원께서 5선이신가요? 하여튼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해오시고 그런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균형 발전이나 균형 성장을 이루지 못한 수도권의 초과밀화 이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정치인의 책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통감해야지 네. 그런 말씀으로 이 사실과 진실을 호도하셔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충남지사 출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저는 그 당의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출마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현재의 필수 선택이자 대전 충남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인 이 대전 충남 통합이 네. 무산되는 와중에 제가 여기를 출마를 하고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간절하게 네. 그 대전 충남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일에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이 안 되면 제 꿈도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예. 그 출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향로다. 네. 이렇게 결정을 뒤집어 엎은 국민의힘은 매향로다 이런 비판을 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의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건 장동혁 대표예요. 네. 장동혁 대표 충남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뭐 친하시죠? 왔다 갔다 말씀도 많이 나누시죠? 예, 그렇게 되죠. 예, 동네 후배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충남도지사나 대전시장 국민의힘에 네,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중앙당에서 예.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투표한다 그러니 네. 그래서 중앙당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 예.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네. 이건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예. 진짜로 예. 이제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정청래 대표가 만나자. 우리끼리 만나자라고 제안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이 충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금산. 금산이고 예. 장동혁 대표님은 보령이고. 보령. 그러면 여야의 대표가 다 충남 출신인데 이걸 그러네요.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무산시키면 이 두 분에게 다 책임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저 제안을 했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채널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모르고 아니 있는. 무슨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예. 저는 그 이를테면 지역 통합이 이렇게 무산이 되면 지역 예. 주민들께서 아니 뭐요 딴 동네는 다 가는데 우리만 못 받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분위기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과 충남이 약간 다른데요. 네. 대전은 반대가 약간 높았습니다. 여론이. 충남은 찬성이 훨씬 높고요.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대체로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됐을 겁니다. 우선은 대전은 네. 충남에 비해서 도시 권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힘든데 네. 충남까지 농촌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충남까지 우리가 함께 통합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좀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심리가 불안 심리가 있으실 거고 충남은 네. 그래 더 이상 우리는 떨어질 데가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통합을 통해서 기회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을 거고 네. 뭐 이러한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나 최근에 갈수록 최근에 저희 당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대전도 네. 그 약간 반대가 높았던 것이 이제는 균형이 딱 맞춰진 시점에 왔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 전체로 보면 네.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민의를 끝까지 배반을 할지 예. 어떨지 결국에는 그 자신들의 이번 선거에서 좀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계산 속에서 결국 판을 뒤집어 엎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보도가 많이 있는데 네.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한참 네. 통화를 길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이 기회가 있을 때 그 특례를 하나라도 더 네. 주로 이제 권한과 재정의 그렇습니다. 분권이거든요. 예. 그런 이양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정확하게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한 진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그게 진심이라면 예. 노력하다가 예를 들어 안 되면 예. 현 상태로 네.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범을 해놓고 그러면서 또 수정하고 예. 더 노력하고 하는 것이지 아예 문까지 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진심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 동네들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일 때 우리만 낙후되고 있다라는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게 아마 첫해 그럴 겁니다. 이듬해 이제 앞으로 4년간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네. 예, 이거 엄청날 텐데 이 정치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더구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네. 드리면 지금은 급격히 AI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정말 AI라는 말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AI 대전환 뭐 이 생존 전략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대전 충남 통합 이 통합은 그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특례와 결합해서 이 새로운 AI 대전환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빨리 AI 기반을 깔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지 않으면 AI 대전환의 기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2년 후에 통합을 한다. 때가
너무 늦는 늦는. 거예요. 두 세대가 늦는 거예요. AI 속도가 워낙 빠르기 정치인들의 때문에. 어떤 그 소탐대실 때문에 예. 지역이 낙후해지고 예. 예, 한 세대가 늦어진다면 그 책임과 원망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예. 투표를 한다고 하니 장동혁 대표께서 지도력을 다른 곳에는 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인의 통찰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오늘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